한국이 지난 수년 동안 공들여서 진행해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리안위성 이비호를 우주에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군사미사일 강국들은 우주로켓 사업을 필두로 미사일에 들어가는 첨단 기술력을 키워갔습니다. 꺼리튜브의 지난 영상들에서 한국이 우주로켓에 필요한 여러가지 첨단 소재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로켓 발사 기술은 모두 우리의 군사력을 자력으로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인데요. 한국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해양 관측위성 보유국이자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인도, 러시아에 이어 세계 7번째로 기상관측위성 보유국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국가 이상 제고 및 국가 안보와 위성통신, 항법 등을 통한 미래 신사업 창출을 위해 우주 영토 선점을 위한 물밑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지궤도는 지구의 자전 방향과 속도가 동일하여 특정 지역의 24시간 관찰과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정된 우주 공간으로서 각국은 정지궤도와 주파수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참여 과학자 모임인 UCS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481개의 정지궤도 위성을 운영 중인데 한반도 및 중국 주변에 41개, 한국 및 일본 주변 22개가 떠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은 세계로 113도 무궁화 위성 5호, 116도 무궁화 위성 6호, 128.2도 천리안위성 1호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2월 발사를 앞둔 천리안위성 이비호에 대한 점검이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영하 138도에서 상온 123도를 오가는 극한 우주 환경에서 견딜 수 있도록 시험동에서는 발사 환경, 궤도 환경, 전자파 환경 시험이 이어졌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천리안위성 이비호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총 직결판입니다. 위성, 과학, 통신, 기계, 광전자, 열제어, 에너지, 프로그래밍 등 관련 전문가들이 의기투합해 제작했기 때문이죠. 항우영과 국내 기업, 기관, 40개사 연구자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성에 탑재되는 일부 부품을 수입한 것을 제외하곤 제작, 조립, 성능 환경 시험은 대부분 국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기술 자립을 위해 해외 기관들과도 적극 협력했는데요. 천리안위성 이비호는 높이 3.8m, 중량 3,500kg으로 고도 36,000km 정지궤도에 안착될 예정입니다. 지구를 내려보며 대기 환경 및 해양 환경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고도 36,000km에서 250m까지 관측할 수 있는 초정밀 기술이 들어가고 이를 위해 천리안위성 이비호에는 해양 탑재체, 환경 탑재체가 들어갑니다. 탑재체 외부는 금색 단열재로 둘러싸여 열 제어가 가능하도록 했고 천리안위성 이비호 곳곳에 거울처럼 보이는 장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 위성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방출합니다. 또 태양전지 셀도 있어 태양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주인, 무인, 관측을 위한 안테나도 곳곳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환경 탑재체는 최근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를 관측하기 위한 초정밀 광학 장비가 들어가는데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은 물론 포름알데히드와 오존까지 관측할 예정입니다. 환경 탑재체를 통해 동쪽 일본부터 서쪽 인도네시아 북부와 몽골 남부까지 동아시아 지역을 관측해 20여 가지의 대기 오염 물질 정보를 관측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밀한 예보가 가능해지며 해양 탑재체는 적조, 녹조 등 해양 재해를 관측하기 위한 장비인데 2010년 발사된 천리안위성 1호보다 해상도 500에서 250m, 산출 정보 13종에서 26종 등 성능도 대폭 향상됐습니다. 정밀한 관측이 이루어지면서 오염 물질의 해양 투기 감시, 해수 수질 변화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해양 환경 보호와 수자원 관리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해류, 해무도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해상 안전, 해양 방위 활동 등에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천리안 이비호는 내년 2월 발사 후 6개월 동안의 테스트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첫 독자 개발 중인 누리호는 내년 2월에 첫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목표는 1.5톤급 아리랑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인데요. 2013년 발사된 2단형 나로호가 100kg 중량의 위성을 300km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성능임을 고려하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을 경우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발사체가 없어 서름을 당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군사강국으로 가는 한국에게 발사체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기상, 해양관측, 통신 중계용 첫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1호를 비롯해 저궤도 위성들이 지구관측, 국토관리, 안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발사체가 없어 위성을 쏘아 올릴 때마다 외국에 의존해야 했고 그만큼 알게 모르게 당한 서름도 많습니다. 천리안 이 A호의 경우 유럽 아리안 스페이스의 발사체에 실려 남미의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돼 700에서 800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 발사해주기 때문에 당시 여러가지 문제와 한계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발사하려면 한국이 만든 발사체가 필요하게 된 것인데요.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발사대가 있다면 타국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제한적인 시간과 달리 한국 실정에 맞게 더욱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류도 적어지고 더 상위 기술로 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각 단별로 EM과 QM을 개발 중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비행 모델 조립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누리호가 발사될 제2발사대가 오는 10월 완공을 목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년 동안 한국은 독자 개발이라는 기체 아래 군사 강국들만 해왔던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5톤 추력의 로켓 엔진부터 최근 발표한 2000도씨까지 타지 않는 소재들을 개발했는데요. 이는 ICBM이나 SLBM 등 첨단 유도미사일에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들의 집약체가 바로 인공위성과 로켓 발사 기술입니다. 이 모든 기술이 국내 독자 개발로 이루어진다면 막대한 웨어버리는 물론 강력한 미사일 군사력을 갖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